감옥 가면 푸시업 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죠. 책도 읽고. 이자의 숨은 도박이 뭔지. 비례대표 2번 조국은 100%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사실상 감옥 갈 준비하고 있는 조국인데요. 대법원에서 다소 판결이 바뀔 일은 없다고 이미 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운명을. 그런데 조금 글쎄 감형이 좀 될까 말까? 글쎄 아마 2년 사는 거를 이미 기정사실하고 있는 조국. 그런데요, 그 털보 거기 유튜브 거기 가서도 웃으면서 감옥 가면 푸시업 하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열심히 운동해야죠. 책도 읽고. 조국의 이자의 숨은 도박이 뭔지 지금부터 풀어 들어갑니다. 야, 무서운 계획이죠. 뭐냐? 일단 지금은 조국의 당이 비례대표에서 적어도 지금 20%가 지금 이미 넘어서 민주당과 거의 어떨 때는 동률, 어떨 때는 민주당보다 우세한 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죠. 결국 비례대표 2번 조국은 100% 국회의원이 되겠죠? 100%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하다 감옥 갈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고 떠들고 있어요. 자, 조금 센슈가 좌파적 이미 경험과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겠습니다. 조국이 과거 좌파 운동권으로서 활동했던 단체가요, 산호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거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여기서 활동을 한때 했었죠.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주사파 조직이 아니고 반주사파 조직입니다. 그 반주사파는요, 스탈린 노선, 레닌 노선, 그쪽 노선의 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쪽도 그 블라디미르 레닌 또 스탈린 이런 쪽의 노선이었습니다. 주사파가 아니죠. 여기서 90년대에 어떤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하고 토론도 하고 90년대도 계속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운동권으로서 운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때 어떤 심상정, 노회찬 그쪽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준비를 했던 게 뭐냐면 하나는 당을 만드는 것, 독자적으로 노동자당 또는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들 이들과 함께하는 민중정당 이걸 만드는 걸 연구했었거든요. 그때 연구했던 게 브라질의 노동자당 그걸 연구했었습니다. 그 브라질의 노동자당 기억나시죠? 특히 거기서 대통령이 누구냐? 브라질에서 브라질의 민노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노총. 거기 브라질의 민노총에 금속 산별 금속노조의 위원장 출신 룰라라고 있는데, 룰라 대통령을 당선됐죠. 그 룰라 금속노동자 출신 룰라가 80년대에 노동자당을 창당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민노총 중심으로 또 좌파 운동권에서 노동자당을 만드는 거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때 룰라가 처음으로 200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좌파 민노총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 민노총 안에 있었던 위원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 이 남한 사회의 좌파 운동권 내에서 이 주사파 말고요, 주사파가 아닌 이쪽 운동권이 모두가 이 브라질의
이 노동자 당과 룰라 사례를 연구했었거든요. 처음 들으시죠? 그 연구를 했던 그 여러 가지 운동권 조직 중에 저도 같이 연구를 했었으니까 연구한다는 게 특별히 골방에 숨어서 뭐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 성공 사례잖아요. 야, 어떻게 브라질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그 유명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옛날에 선진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데서 어떻게 노동자 당을 만들 때 노조를 기반으로 노동자당을 만들고 그 노동당에서 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결국 국가의 대통령이 된다. 끝내주는 모델 아닌가요? 좌파 운동권으로서는 제일 최고의 최적의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당시에 야, 우리 남한 사회도 이걸 그대로 적용하자. 그러면 무슨 혁명운동 한다고 무슨 총칼을 갖고 뭐 무장투쟁을 하고 뭐 또는 북한의 주체사상파 김정은의 이런 걸 끌어들여서 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도 진출하지만 대통령도 먹는다. 이게 그 당시 거대한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운동권이 제도 정치권으로 잠입하는데 합법적으로 잠입하는데 자, 엄청나죠? 이런 게 바로 그때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모델을 이번 조국이 다시 그 모델을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번에 조국이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 안에 어쨌든 조국당을 지지하는 비례정당으로 조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조국 엊그저께 여론조사에 차기 정치 지도자 여론조사 안에 조국이 3위를 했습니다. 1위가 이재명, 2위가 한동훈, 3위가 조국이었는데 약 5% 정도를 받았거든요. 3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정당은 20%가 넘고요.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안에 그걸 좋아하든 뭐 어떻든 간에 이미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고 차기 지도자 반열로 일단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민들 내부에 있는 겁니다. 첫째,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거 사실 확정적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한 달 있다가 감옥을 가든 2달 있다가 깜빵에 가든 관계없이 22대 총선에서는 전면적인 사실 의회 내전이라고 할 수준 정도로 격렬하게 내부 정치 투쟁이 벌려지는데요. 거기 안에서 조국은 당연히 이재명의 민주당 입장에서도 소중한 연대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은 정치 중심에 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지금 판입니다. 그게 이제 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자,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 제가 이번 선거 끝나면 아마 5월 말일까지인가요? 6월 달인가? 6월인가 7월부터 임기 시작이죠, 국회의원들. 그러면 조국은 한두 달 있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의 중심에 우파 여러분들이 뭐 조국을 반대하든 좌파들이 지지하든 떠나서 이재명도 필요하고 조국이 다른 아들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총선이 끝나면요. 이제 사실상 지금 조국이라든지 이재명이 노림수는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헌법적 임기를 중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중단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자기들이 200석을 얻게 되면 센슈가 볼 때는요. 200석을 지금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시도가 어떻게 가능하지? 200석도 못 얻는데? 조국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로 제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동요하는 중도 우파들, 심지어 좌파들도 내부에 누가 당선돼서 누가 여기에 동조할지 모르는 건데요.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단일하게 똘똘똘 뭉쳐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때, 자, 2027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거기까지 가든 안 가든 조국이 빵에 들어갑니다. 자, 2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푹 삽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럼 조국이 거기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감방에 있었으니까. 또 감방에 있을 때는 빵에 가면 5년 동안에 이 선거권, 피선거권 이게 다 일단 깜빵에 있었을 때는 이미 후보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조국이 무슨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이 조국이 깜빵 가서 열심히 몸 키워야죠. 벌크업 해야죠. 이런 얘기는요,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면 자기들이 2027년도 대선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들이 당선이 될지, 다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선거란 건 진짜 모르는 거죠. 왜? 지금 눈앞에 열흘, 지금 D-8일 남은 이 선거, 내일, 오늘 밤 지나면 D-7일 선거에서도요, 앞으로 7일 후에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있는 그대로 똑같이 갈지 안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만약에 2027년도에 좌파들이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조국은요, 사면복권 될 겁니다. 그것까지도 조국의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겁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잘 모르시는 텐데요.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이 2번 당선됐거든요. 2002년도하고 2006년도에 대통령 당선돼서 8년의 임기를 채웠는데, 그리고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깜빵에 간 겁니다. 구속당하고.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다시 브라질 대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이요, 다시 무죄로 확정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뒤집혀졌어요. 이러니까 그 뒤집혀진 룰라가 이제 무죄가 됐잖아요. 유죄로 들어가서 깜빵 살다가 무죄가 된 거예요. 대법원 최종 판결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그것도 무슨 시국선언, 시국사범이 아니고 뇌물수수 혐의인 거다, 뇌물. 그러니까 파렴치한 거잖아요. 정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땐 받았죠. 중요한 건 어쨌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면서 2022년 대선 출마해가지고 다시 당선돼서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미 2심에서요, 자그마치 17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대통령은 2번 하지 못하고 17년 동안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는 17년 살고 나면 죽으러 가는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단 말이죠. 지금 이미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사법부 내에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거치면서 상당 정도 사법부가 좌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입증된 거란 말이에요. 다 확인되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지만 사법부는 아직까지 100% 윤석열 정권의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사법부에 좌편향된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렇죠? 구속도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조국의 배지를 다는 게 본격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배지. 자, 그러면 자녀 입시 비리 이거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지금 만약에 법원이, 자, 지금 대법원으로 지금 상고가 된 상태인데, 대법원에서 쉽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조국 사건을 판결해서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사법부의 이 좌편향 속에서 대법원도 시급하게 이 당선되자마자 조국을 그대로 감옥으로 집어넣을까? 아니면 이번 22대 국회에서 조국이 정치적으로 부각되면서 활동할 거 다 보면서 천천히 조국을 깜빵에 집어넣을까? 저는 대법원도 믿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방에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조국의 이 정치적 자산을 극대화시켜서 역할을 다 하고, 국민들도 그렇고 좌파들도 이재명보다도
오히려 조국에게 더 기대를 갖게 만들어 놓고 깜빵에 보낼까? 이게 지금 제가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사법부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요, 사실은 자녀 입시 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보다 조국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오히려 더 작아요. 이재명이 더 커요. 그런데도 더 큰 사법 리스크에 이재명도 저러는데 조국은 이미 한국 사회가 이 좌편향과 우파로 그렇게 완전히 이념적으로 지형이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 죄가 있으면 또 판결까지 2심까지 판결 받았으면은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부끄러워하고 그냥 집에서 국으로 딱 이렇게 자빠져 있고 오히려 내가 반성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로서 내 역할이 맞는 거야.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 아니면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했는데도 오히려 이게 정치 탄압으로 또 정치 검찰의 과도한 기소와 또 이것으로 이게 내 죄보다도요, 저도 죄가 조금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걸 어느 거로 지금 이 사회가 끌고 가냐 이거예요. 이미 여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이 이번 비례대표 2번으로 자 국회의원 되는 게 확실시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재명보다도 사법 리스크에서 더 적다. 세 번째는 이미 룰라 모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만약에 27년 형을 살고 나오면 피선거권이 없는데 만약에 좌파 민주당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만약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면 복권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조국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면서 이제 차차기 대선 공간까지 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러면 남는 문제는 감옥에서 열심히 뭘 한다고요? 예, 몸 만들고 벌크업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게 조국이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조국 푸시업, 감옥에서 푸시업 하겠다고 하는 그 푸시업의 숨은 조국의 도박. 남는 문제는 건강하게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브라질의 좌파 대통령인 룰라의 대통령 모델을 가지고 2년 실형 다 살고 나와서 나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야. 이런 것에 국민들이 철퇴를 내려야 되는 것. 이제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이제 이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시국사범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다? 이러면은 그건 뭐 박수 받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룰라가 과거 대통령이 됐을 때는요. 룰라가 좌파 운동권으로서 과거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 당시는 군사 독재 정권 당시였거든요. 85년도에 군부 독재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거에서 저항했던 룰라가 남아프리카 공화의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조국의 혐의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 입시 비리, 또 웅동학원 문제, 또 지금 조사받고 있는 국정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국기문란, 뒤에서 직권남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토TV 제야정치에서 생슈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고 호소합니다. 첫 번째 꼭지, 조국, 감옥에서 푸시업하는 조국의 숨은 의도, 그들의 도박, 기필코 국민의 심판으로 끝장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